진수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었다. 형들은 모두 장가를 들었지만 진수는 25이 되도록 장가는커녕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계셨다. 형들은 각자 자기 살림에 바빠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다. 결국 진수가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진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낮에는 남의 집밭을 갈아주고 저녁에는 나무를 해다 팔았다. 밤에는 집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팔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머니 약을 사고 끼니를 때웠다.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진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진수야, 미안하구나. 내가 장가도 못 가고 이 어미 뒷바라지만 하고 있으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다. 내 형들은 다 제 살길 찾아 떠났는데 너만 이 병든 어미 때문에.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어머니가 저를 낳아 기르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러움이 있었다. 형들은 모두 제 앞가림을 하는데 왜 자기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마을 처녀들은 진수를 보면 고개를 돌렸다. 가난한 데다 늙은 어미까지 모시고 사는 총각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고을 원님이 직접 내려와 장정들을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임금님께서 큰 공사를 벌이시는데 일꾼이 필요하다고 했다. 품삯도 후하게 준다는 소문이었다. 진수는 귀가 번쩍 뜨였다. 이 기회에 돈을 모아 어머니 병을 고치고 형편을 펼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공사 기간이 석 달이었다. 그동안 어머니를 누가 돌본단 말인가? 진수는 형들을 찾아갔다. 형님들, 제가 석 달만 일을 나가야 하는데 그동안 어머니를 좀 돌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큰형이 고개를 저었다. 나도 바쁘다. 우리 집 식구 먹여 살리기도 빠듯한데 어디 어미까지 모실 여유가 있나? 둘째 형도 마찬가지였다. 진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어미를 모시기로 한 거 아니냐. 우리는 우리 살림이 있어. 진수는 막막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말했다. 진수야, 너 그 공산일을 하러 가고 싶은 게지? 아닙니다. 어머니, 거짓말 마라. 어미가 모를 줄 아니? 내 형들이 돌봐주지 않는다며?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짐이구나? 내가 없으면 너도 제 인생을 살 텐데.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진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정말 어머니가 짐일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니.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다음 날 진수는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님, 제가 석 달간 공사에 나가는 동안 우리 어머니를 좀 돌봐주실 분이 계실까요? 이장이 고개를 저었다. 진수야, 지금 마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다들 제 살림 챙기기도 바빠. 누가 남의 늙은이를 석 달씩이나 돌보겠니? 진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우물가를 지나다가 여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저 진수 총각 참 기구하지. 형들은 다 나 몰라라 하는데. 그러게 늙은 어미 모시고 산다고 장가도 못 가고. 에이, 그래도 효자는 효자지. 저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복.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효자가 무슨 복을 받는단 말인가. 자신은 평생 착하게 살았지만 돌아온 건 가난과 외로움뿐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진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부탁했다.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어머니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사흘에 한 번씩이라도 안부를 물어봐 달라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안심하고 다녀와라. 우리가 내 어미를 굶기지는 않을 테니 진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공사장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가 진수를 불렀다. 진수야, 이리 오너라. 어머니는 헝겊 보따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남기신 거다. 너한테 주려고 아껴뒀어. 진수가 주머니를 열자 은화 몇 냥이 들어있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진수네 형편에는 큰 돈이었다. 어머니, 이걸 왜 지금까지 숨겨두셨습니까? 내 형들한테 줬으면 술이나 사 먹고 끝이지. 너한테는 꼭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가져가거라. 공사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진수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울지 마라. 그리고 조심해서 다녀와. 돈보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단다. 진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니의 마른 몸이 손에 잡혔다. 꼭 빨리 돌아와서 어머니를 건강하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새벽 진수는 공사장으로 떠났다.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너희 어미 걱정은 하지 마라. 진수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다. 공사장은 한양에서 사흘 거리에 있었다. 큰 궁궐을 짓는 공사였다. 장정들이 수백 명이나 모여 있었다. 진수는 열심히 일했다. 돌을 나르고 흙을 파고 목재를 옮겼다. 몸은 힘들었지만 품삯을 받을 생각을 하니 힘이 났다. 한 달이 지났다. 진수는 꼬박꼬박 품삯을 모았다. 어머니께 약을 사드릴 수 있을 만큼 모였다. 기분이 좋아진 진수는 다른 일꾼들과도 친해졌다. 그중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으로 진수를 아들처럼 챙겨줬다. 진수야, 너 참 기특하다. 늙은 어미 모시고 산다며? 예, 박서방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효자가 어디 있니? 내 형들은 뭐하니?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제 살림 챙기기 바쁘죠. 박서방이 혀를 찼다. 쯧, 그래도 넌 지금처럼 착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법이니까.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구심이 들었다. 난 지금까지도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게 온 복이란 없었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공사장에 큰 사고가 났다. 큰 목재가 무너지면서 여러 명이 다쳤다. 진수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다행히 피했다. 하지만 박서방이 목재에 깔렸다.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 목재를 들어 올렸다. 박서방은 다리가 부러졌다. 아파. 박서방은 신음했다. 진수는 박서방을 업고 의원에게 달려갔다. 의원이 진찰을 하고 말했다. 다리뼈가 부러졌어. 치료비가 꽤 들 겁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끈 5냥은 있어야 하오. 진수는 깜짝 놀랐다. 은 5냥이면 자신이 2달 동안 모은 돈과 비슷했다. 박서방이 말했다. 진수야, 나는 괜찮다.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낫겠지. 너 그 돈 내 어미한테 드려야 하잖니? 아닙니다. 치료를 안 받으시면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를 위해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박서방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진수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의원님, 이걸로 치료해 주십시오. 진수야, 안 돼. 괜찮습니다. 박서방님, 저는 또 벌면 되니까요. 의원은 돈을 받고 박서방을 치료했다. 박서방은 눈물을 흘렸다. 진수야,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니?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요? 그냥 빨리 나으세요. 2달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게다가 공사 기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한 달 만에 어머니 약값을 모을 수 있을까? 진수는 더 열심히 일했다. 밤에도 일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쉴 때도 진수는 쉬지 않았다. 감독관이 그런 진수를 보고 말했다. 진수, 너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니? 돈을 빨리 모아야 해서요. 무슨 사정이 있니? 진수는 자신의 사정을 말했다.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효자로구나. 좋아. 내가 특별히 야간 작업을 더 시켜주마. 대신 품삯은 더 주지. 감사합니다. 진수는 기뻤다. 이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에 불이 났다.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났다. 진수도 황급히 빠져나왔다. 그런데 한 어린 일꾼이 불길 속에 갇혀 있는 게 보였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살려주세요! 소년이 외쳤다. 사람들은 불길이 무서워 다가가지 못했다. 진수는 망설였다. 저 안으로 들어갔다가 자신도 다치면 어떡하지? 어머니는 어떡하고? 하지만 소년의 울음소리를 듣자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진수는 물에 적신 천을 뒤집어 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아저씨! 소년이 울먹였다. 진수는 소년을 업고 밖으로 나왔다. 불길이 옷을 태웠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다. 간신히 빠져나왔을 때 진수의 등과 팔에는 화상을 입었다. 의원이 달려와 진수를 치료했다. 화상이 꽤 심하오. 한동안은 일을 못할 거요. 진수는 망연자실했다. 일을 못한다고? 그럼 돈은 어떻게 모으지? 공사 기간은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소년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진수 나으리,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속으로 절망했다. 은혜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이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진수는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했다. 화상이 아물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타들어갔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 마을 사람들이 잘 돌봐드리고 있을까? 이제 곧 석 달이 다 되는데 손에 쥔 돈은 거의 없다. 밤에 진수는 눈물을 흘렸다. 왜 자신은 이렇게 힘든 걸까? 박서방을 도와준 것도 소년을 구한 것도 후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다. 어머니를 위해 모은 돈은 사라지고 몸은 망가졌다. 일주일이 지나 진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화상 때문에 예전처럼 힘을 쓸 수가 없었다. 품삯도 줄어들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남은 기간은 단 사흘. 진수는 절망했다. 마지막 날 감독관이 모든 일꾼들을 모았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품삯을 정산하겠습니다. 일꾼들은 줄을 서서 품삯을 받았다. 진수의 차례가 왔다. 감독관이 진수를 보더니 말했다. 진수, 너는 특별히 따로 이야기가 있다. 나중에 남아라. 진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품삯을 제대로 못 받는 건가? 모든 일꾼들이 떠난 후 감독관이 진수를 불렀다. 그런데 옆에 낯선 양반이 서 있었다. 비단 옷을 입은 걸 보니 높은 벼슬아치인 것 같았다. 진수, 이분이 널 만나고 싶어 하신다. 양반이 진수를 보며 웃었다. 내가 진수로구나. 내 아들을 구해준 사람이 예, 아드님이요. 그날 불에 갇혔던 소년이 내 아들이다. 나는 이 공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다. 진수는 놀라 허리를 숙였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내 덕에 내 아들이 살았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었다. 늙은 어미를 모시며 효를 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양반이 주머니를 꺼내 진수에게 건넸다. 이건 내 아들의 목숨값이다. 받아라. 진수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은화가 가득했다.
어머니 약값은 물론이고 남은 평생을 지낼 수 있는 돈이었다. 진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대감님, 이건 너무 많습니다. 많지 않다. 내 아들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내가 박서방을 도운 일도 알고 있다. 내 돈으로 남을 치유해줬다며? 그건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법이다. 이건 내가 받아 마땅한 대가다. 진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쌓였던 고생과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감사합니다. 대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감이 웃었다. 내가 고을 원님께 내 이야기를 했다. 원님께서 내 효성에 감동하셔서 상을 내리신단다. 너희 마을로 돌아가면 집과 땅을 하사하신다고.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꿈인가 싶었다. 석 달 동안 고생하고 절망했지만 결국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진수는 공사장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달려나왔다. 진수야, 왔구나. 네, 어미 잘 계신다. 진수는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마른 몸이었지만 무사했다. 어머니, 진수야,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진수는 어머니를 안았다. 아닙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약도 사드릴 수 있고 집도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다. 너의 착한 마음이 복을 불러왔구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진수야, 축하한다. 내가 효자 상도 받고 땅도 받는다며?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 진수는 얼떨떨했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날이 온 것이었다. 며칠 후 고을 원님이 직접 마을에 내려왔다. 진수를 만나러 왔다. 진수는 황급히 나가 원님께 절을 올렸다. 원님이 웃으며 말했다. 내 효성과 선행이 대단하다고 들었다. 이는 백성들의 모범이 되니 내가 특별히 땅과 집을 하사하노라.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진수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힘들게 살았지만 결국 보상이 온 것이었다. 원님이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들으니 내 형들이 늙은 어미를 버리고 너 혼자 모셨다며. 아닙니다. 원님, 그건 아니다. 내가 알아보니 사실이더라. 효도는 당연한 도리인데 내 형들은 그 도리를 저버렸다. 원님은 진수의 형들을 불렀다. 형들은 고개를 못 들고 서 있었다. 너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내가 혼자 어미를 모시는 동안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큰형이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원님. 이제라도 막내를 도와 어미를 함께 모셔라. 그게 자식의 도리다. 형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형들도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다. 진수는 원님께서 하사한 집과 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좋은 약을 쓰시며 건강을 되찾으셨다. 마을 사람들은 진수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줬다. 봐라,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진수처럼 효도하고 남을 도우면 좋은 날이 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수를 보았다. 진수는 마을의 모범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진수는 장가를 들었다. 마을에서 가장 어진 처녀가 진수와 혼인하겠다고 나섰다. 진수 같은 효자와 살고 싶습니다. 진수는 행복했다. 아내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진수는 날로 번창했다. 어느 날 진수는 밭을 갈다가 옛날을 떠올렸다. 공사장에서 절망했던 날들, 돈이 없어 울었던 밤들.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진수는 깨달았다. 착하게 사는 것이 손해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박서방도 다리가 나아 마을에 찾아왔다. 박서방님, 저야말로 선생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좋은 친구로 지냈다. 진수가 구했던 소년도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가끔 진수를 찾아와 인사를 드렸다. 은희님, 제가 살아있는 것은 모두 은희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어머니는 진수의 손자를 보며 행복해 하셨다. 진수야, 내가 착하게 살더니 이런 복을 받는구나. 손자까지 보게 되다니.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모여 앉아 진수의 이야기를 했다. 진수는 참 기특해. 힘들 때도 착하게 살았지. 그래서 복을 받았어. 효자는 복을 받는 법이야. 우리 자식들도 진수처럼 자랐으면 좋겠어. 진수는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세상은 공평하다고.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고. 진수가 겪은 고난은 모두 의미가 있었다. 박서방을 도운 일, 소년을 구한 일. 그 순간에는 손해 같았지만 결국 그 선행들이 쌓여 큰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도 즐겁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삶을 지내며 만나는 많은 욕심과 갈등들, 그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복으로 돌려받은 진수의 이야기.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